전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아주 완연한 3월에 벚꽃이 새록새록 지금 봉우리가 피어나는 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잘 보셨는지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한 입시의 변화, 대지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과 고교학점제에 관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또 어떤 걸 준비해서 그걸로 우리가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와 거기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의 개발,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연관지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인 우리 학생들의 앞으로의 대입에 있어서 준비할 방향들에 대한 그 방법과 거기서의 어떤 그 목표,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 변하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본인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또 공부도 이제 달라지는 그 방법들에 따라서 공부의 패턴들이 바뀐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내후년부터 서울과 인천 지역으로 확대가 돼서 전면적인 시행이 되면, 지금도 물론 고교학점제가 전국의 80%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수능과의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고, 이 수능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앞으로 변하는 거대한 우리나라 혹은 세계 글로벌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생각들, 또 우리 어떤 삶의 방향들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의 변화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수능의 변화는 이게 바로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갖고 또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찍어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변하는 시대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 준비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앞으로의 진로와 우리 아이에 맞는 대학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짤까? 이 부분들이 지금 다 변하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다시 우리가 맞춰서 기존의 것들을 버리고 새 방법을 익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변화에 빠른 자가 승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강의를 찍어서 보내드리니 잘 보시고 우리 학생들의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노력했고 수험시험도 제 몫을 다해 인재의 등용문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 시험을 치르고도 미래를 걱정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재수 시절에는 수시는 아예 준비 안 하고 정시로만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아예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 계획하고 나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언젠가는 해야 돼요.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는 거의 자연스럽게 그 정시만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수능이라는 거는 자신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기존의 지식만을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결국은 내가 아는 지식을 활용한다기보다는 그 시대 그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회인 거잖아요. 문제 유형이나 담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게 현재에 뒤떨어진다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수능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과목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한국사 혹은 제2외국어로 이렇게 국한된 과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래봤자 그 중간중간 범위나 이런 것들만 조금 바뀌게 된 거잖아요. 교육열에서 둘째가 라면서럽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교실로 가볼까요? 와서 자기 이름 쓰고 가세요. 문제풀이도 침묵도 긴장감 없며
세계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신탁통신은 이제 식민지권 다른 점이 자, 지금 학생들이 발표 수업, 발제 수업을 하고 있죠. 본인의 어떤 진로에 맞게 생계부에 우리가 세팅할 수 있고 생계부의 미개성을 갖고 보여줄 수 있는 발표 수업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쓰기로 점수를 지금 매기는 이 교육과정. 대구에 있는 이 학교는 아이비 바칼로니아 과정을 하는 공립학교입니다. 국제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은 수능과 동떨어진 이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이제 한국 입시에서는 아직까지 아이비 전형을 위한 입시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교가 정말 있다면, 그리고 그 대학교에 채널가 걸려 있다면 무조건 수능을 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죠. 거면 지금 깊고 제대로 해보자. 연세대학교하고 미래인재,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만 빼면은 현재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서울권에, 우수권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배우는 것. 모든 평가가 서술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반 수업에서도 서술형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이제 본인이 탐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탐구. 한없이 자료를 탐구를 하고 그걸 말로도 글로도 표현하는 경험을 또 다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학생의 성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과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이 교육과정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돼 실제로 추진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의 사지, 오지, 선타형의 이런 객관식 문제를 계속 푼다는 거는 요즘 챗 GPT 시대에 과연 맞는가, 인공지능이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고생스럽게 풀면서 희생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저는 많이 듭니다. 수능만 공부해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시대. 그래서 수능의 쓰임새를, 수능 문제의 유형을, 수능 시험의 횟수와 형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그 오지선다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논술형 문항 출제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면접하는 방법이에요. 실책 면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94학년도, 93년에 처음 도입했던,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수능을 우리가 한번 그 정신을 그때의 수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인구의 문제, 산업의 문제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키워내는 아이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키워내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회가 될 겁니다. 거기에 사람 수까지 부족해진 상황이라면 우리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과 이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본다면 방향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수능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 유형부터 그렇습니다. 수능이 등장한 건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도 커피 전문점도 없던 시대. 한때 90만 명 가깝던 응시생은 그 사이 40만 명대가 됐고 앞으로는 더 줄어듭니다. 수능은 여전히 새롭고 유용한, 그래서 학창시절을 다 투자한다는 시험인가요? 이대로 계속 늙어도 괜찮냐고, 내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거냐고 30살 수능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을 고독하게 버텨온 이 수능은 그렇죠. 야, 너는 그래도 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에게 수능은 전부였다? 저한테 수능은 아주 전부였다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수능은 걸림돌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수능은 저한테 거석방지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장애물은 지금 제가 넘어야 할 그런 벽은 맞지만 제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그런 정도의 장애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능은 자,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다시 공유를 중단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화면을 보셨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뭐 크게 좀 요약을 하면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금 첫 번째 서수용 탐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아까 그 대구에 소개됐던 그 고등학교는 국제학교가 아니고 일반 공립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립학교에서 지금 IB 바칼로니아 과정, 우리 이제 국제학교나 또 해외과학부모님들은 IB 또 AP 굉장히 많이 접하시고 좀 아이들을 시키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IB 바칼로니아를 국내로 가져와서 이제 KB, 다시 말하면 코리안 바칼로니아의 어떤 형식으로 바칼로니아 IB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그 대구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는 그 여학생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이게 수능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수능은 아까 이제 그 지자체 장께서 챗 GPT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강의 찍고 바로 이어서 챗 GPT와 우리나라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챗 GPT의 가장 큰 어떤 그 의미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있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은 빨리빨리 찾아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마 인공지능까지 우리가 안 가도 집에 있는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SK텔레콤, 뭐 LGU 플러스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대화형 뭐뭐야 뭘 찾아줘 그럼 찾아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뭐 그거와 GPT는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어떤 그 인공지능으로 해서 지식이 어떤 찾는 거, 암기하는 거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인간이 어떤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챗 GPT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앞으로 챗 GPT 같은 그런 시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데 뭐를 해야 되냐? 인간이 해야 되는 거. 우리 앞으로의 미래, 우리 제자,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 질문하는 힘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뭐 IB 과정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어떤 고교학점 문제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에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나라를 끌고 갈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미래의 우리 학생들한테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질문하는 힘입니다. 실제로 챗 GPT를 사용했을 때도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똑같은 우리의 어떤 자료를 갖고 찾고 뭔가 수행할 프로젝트를 하거나 해도 질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많은 정보들의 어떤 유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 권현 선생님이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제안하고 앞으로 이런 능력을 길러서 원하는 대학에 간다. 또 대학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어떤 삶, 원하는 어떤 뭐 진로 이런 것들은 질문하는 힘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능 체제를 계속 가다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우리나라가 막 이제 그 산업의 어떤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 준비를 해서 굉장히 성장했을 때 굉장히 잘 살았죠. 그다음 이제 IMF를 맞고 지금은 사실은 뭐 제가 체험하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는 없지만 특히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인구는 줄어들지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획일적인 거에 자꾸 사람을 맞추고자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획일적인 거에 맞추다 보면 이게 수능인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로운 지식들을 그냥 있는 지식들을 인공지능 챗 GPT를 활용해서 있는 지식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어떤
어떤 경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계속 우리는 앞으로 융합해서 만들어가야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자원이 한정적인 나라에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서술형 농구술, 서술형 이제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서술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까 대학의 교수님인 것 같은데 노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을 강화하는 거다. 대학에서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는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에서 생계부에만 쓰는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에서 지금 제3기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 시기가 됐습니다. 수능이 바뀌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무슨 능력을 길러야 되냐? 사고하고 생각하고 내 관점대로 우리가 어떤 챗 GPT를 활용해서 챗 GPT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이제 이거 끝나고 다음 강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에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기계와 이렇게 경쟁하듯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암기 또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시대에 떨어진 교육을 하다 보면 결국 인간은 인공지능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상위에 있어야 인공지능을 인간이 우리가 제어하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것이 뭐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식,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선량한 생각들,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행간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바로 의미의 해석이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그들보다 인공지능보다 위에 상위에 있는 거기에는 양심이라든가 우리가 도덕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래 직업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거는 이제 생길 직업인데 인공지능을 제어하는. 왜냐? 인공지능이 수준이 높아지면 그 수준 높아진 인공지능들이 이제 정말 SF 영화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제어하려 들 것입니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회에서 인간이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양심과 도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자기 관점대로 그 생각들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간. 행간의 의미를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관점으로 그 의미를 그 안에 있는 행간의 너머에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간만이 갖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 쓰고 사유하고 말하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아까 그 연세대학교 학생 2021학번 학생인 것 같아요.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수능을 봐서 가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의 진로는 미리 먼저 고등학교 때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진로대로 딱딱딱 발제 수업하고 세미나 수업하고 진로 선택 과목하고 심화 선택 과목하고 융합 선택 과목까지 해서 대학을 가는 생계부를 만드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계속 편의에 의해서 뻔히 이게 아닌 걸 알면서 수능에 목매어 있어야 되니 그리고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되고 앞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미래의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의 어떤 바뀌지 않은 패러다임 속에서 이미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눈 하나를 시야를 가린 채 수능을 따라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생각하는 능력, 질문하는 힘,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가치와 시선과 포인트 오브 뷰라는 관점을 교육을 통해서 길러서 그것이 저희 권영교육이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포인트 오브 뷰라는 시점을 갖춰서 여러 가지 자료와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나의 시각으로, 나의 어떤 융합적 시각으로 새로운 걸 창조해내라. 이것이 바로 지금의 바뀌는 고교학점제 시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죠. 자, 저는 GPT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설명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입시 전형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그대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감사합니다.